안녕하세요. 흑사장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판단의 실수 부분은 결과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거나 과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과정에 대한 판단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직원에게 지시를 할 때 30분 정도 회의를 해서 해야 할 일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업무를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회의에서 주의사항으로 당부한 사항을 그 직원이 지키지 않고 실수를 하는 것이 업무 과정상에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보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분명히 주의사항을 꼼꼼히 알려주고 왜 해서는 안 되는지까지 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줬는데 이렇게 일을 대충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욱하고 화가 올라오죠. 하지만 바로 그런 판단을 내리시지 말고 왜 이렇게 했는지 한 번 더 불러서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판단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면 이메일로라도 답신을 받아서 왜 그랬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대답을 들어보고 화를 내서 혼을 냈지, 이 사람이 과연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인지, 같이 일하더라도 내가 항상 의심하면서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한 번 더 체크해봐야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단순한 업무여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칭찬받을 만한 업무였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당부한 그 일을 글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띈 거죠. 저는 제 시간을 들여서 당부를 했는데도 일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다니 왜 이러지?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났어요. 참고 넘어가고 한 번 더 지켜보다가 이번엔 실수일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또 그러면 혼을 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바로 지적을 해줄까 고민도 하다가 그러다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인턴이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면 위축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처음에 실수한 걸 넘어가면 계속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자기가 판단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단순한 업무인데 개인 판단을 왜 넣었는지, 그래서 저한테 혼날 일을 지금 왜 만든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업무사항을 한 번 더 의심하면서 체크할 일이 없도록 다시 이런 일을 하지는 말거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실수해서 지적을 받은 그 인턴보다 직급이 높은 A 실장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조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글쎄 의리 있게 A 실장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저한테 하지 않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나중에서야 그 친구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는 경우엔 사장님들 반응이 또 나뉘죠. 아니, 왜 과정을 정확히 보고를 안 해? 네가 천사야? 하면서 또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니, 이 직원이 성격이 진득한 거야, 의리가 있는 거야,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해가 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죠. 그러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오해였더라. 그런데 그럴 땐 그냥 솔직하게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게 너에게도 좋고 회사에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잔소리하고 또 당부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저는 이번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그때 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한 번은 또 제 아이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왔어요. 온통 그런데 빨간색으로 사람, 집, 나무를 다 칠해온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랬죠. 심리 불안인 거야. 왜 이래? 너무 걱정되고 병원 가야 돼?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칠했니? 얼굴은 평정심과 걱정이 없는 듯한 안색을 유지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준비물을 안 챙겨가서 색연필이 없어가지고 필통에 있었던 책정용 빨간색 색연필로 그냥 칠을 했다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죠. 순간 저는 오해가 풀렸고 안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색연필을 놓고 갈 일이 없도록 제가 잘 매일매일 챙겨주거나, 아니면 학교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는 색연필 하나, 가방 속에 넣어두는 색연필 하나, 색연필을 그냥 아예 딱 위치에 넣어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엄마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거나 하는 거죠. 또 위에 예를 들었던 직원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더 주의를 주면서 당부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신입사원 교육 시에 아예 해당 예를 들어주고 정확하게 윗사람에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너와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교육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일어난다면 먼저 그 작은 문제부터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체크하고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화해서 공표하거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좋겠죠.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시스템화해서 사장도 직원도 편해진 일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직원에게 업무 지시는 쉽고 명확하게, 업무 피드백은 감정적이지 않게 팩트 위주로 하시라. 절대 화내지 말고 화난 상태로 사장인 나의 마음을 방치하지도 말고 얼른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서 긍정적이고 좋은 기분, 행복한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으쌰으쌰하면서 일을 하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꿀팁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욱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내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직원,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그걸 글로 써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싶어도 적어보세요. 이 친구는 그냥 눈이 맑아서 감사해. 이 친구는 자기 자리를 정리를 잘해서 감사해. 일 때문이 아니어도 그냥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적어보세요.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화낼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아침부터 기분 좋게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큰 기업 이루시고 부자 되시고 그런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함이 복을 짓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럼 사장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